공영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포털 사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자기 개발을 하는 직장인이 53.6%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평균 4.4시간을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빗대어서 샐러던트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직장인, 샐러리맨 플러스 스튜던트를 합친 말이겠죠. 그중 대부분은 이직 연봉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보면 맞춰놓은 그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자기 개발을 하기 때문에 85% 정도 직장인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답했습니다. 자, 누구나 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월요일 2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코너 살펴보기 앞서서 잠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각광받을 직업에 대해서 짚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진경입니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 연구소장이 밝히고 있는 미래에 급부상할 수 있는 직업과 스킬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미래 직업 보고서 시간입니다. 저번 주 첫 번째 시간에서도 두 가지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자리 전환 매니저 그리고 팽창주의자들이 그 두 가지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세 번째로 미래에 급부상할 유망한 직업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이 세 번째 기업은 바로 극대화 전문가입니다. 이 극대화 전문가는 프로세스 상황 그리고 기회를 맞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가령 이미 발전된 나라에서는 건설 산업이 부상할 땅이나 장소가 없지만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에서는 아직도 발전하지 않은 토지가 많은 점을 파악하고 각종 건설 신기술 및 신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수많은 기회가 있고 도전이 있으며 이를 협업화하거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극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 미래에 많은 일자리를 차지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극대화 전문가가 토머스 프레이 연구소장이 밝히고 있는 미래에 급부상할 직업의 오늘 세 번째 직업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직업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최적화 전문가입니다. 최적화 전문가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네, 수많은 기술들이 인류에게 필요하지만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기술 중에서 대중화나 보편화되는 기술은 많지 않죠. 또 어떤 기술은 너무나 인류에게 유용한 기술이지만 반대파나 기득권층에 의해서 거부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류에게 폐해를 가져온다는 흑색 선전을 이유로 쓸모없는 기술로 전락하기도 하죠. 자동차가 처음 개발됐을 때 영국의 마차협회, 마차제조협회, 그리고 마부협회 등 수년간 자동차 공장을 부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짜고 적절한 시점에서 신기술을 최적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변수를 조절하는 능력자들이 필요한데요.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 전략이라던가 시점 그리고 활성화 시기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바로 최적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최적화 전문가 그리고 극대화 전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2000년은 과연 언제 올까라는 의문을 품고 살았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현재 2015년을 살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30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요. 우리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미래 직업 보고서와 함께 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미래 직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직업 보고서의 황진경이었습니다.
네, 퍼스널 브랜드를 주제로 저희가 새롭게 단장한 슈퍼맘 리턴즈 월요일 순서 2부 함께해 주실 지식소통 전문가 조윤신 대표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한 분야에서 10년이면 전문가라고 하고요. 네네. 30년을 넘으면 명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네. 한 50년쯤 된 명인은 한 30년쯤 된 명인한테 애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와는 네. 좀 이렇게 좀 다시 좀 봐야 될 게 네네. 직장인 평균 근속 연수가 9.3년? 9.7년? 요 전문가의 정도밖에. 축에도 먹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네. 평균 10년도 못 버티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이런 거를 잘 보고 퍼스널 브랜드 이건 결국은 일의 미래 내 이름으로 사는 거잖아요. 평생을 할 나의 일이 단순히 그냥 연봉 많이 받고 뭐 좀 이렇게 편안한 빠르게 승진하고 이런 거랑은 좀 상관없이 일 자체로 바라봐야 네네.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닐까라는 걸 가지고 오늘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도 퍼스널 브랜드의 중요성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번 순서는 이제 퍼스널 브랜드를 잘 구축하신 분들의 예를 먼저 만나고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순서는 항상 조윤신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고 오신 분을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그걸 너무 강조를 못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인데 저희만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너무 강조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 확실하게 강조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조윤신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오신 저희 고유한 퍼스널 브랜드 구축자 어떤 분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분은 같은 여성이지만 제가 봐도 정말 와 자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이 인생의 선배이자 그래요? 네 퍼스널 브랜드의 어떤 일인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진실이라는 걸 밝히려면 굉장히 용기랑 결단이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죠. 네네. 이 모든 걸 갖춘 그러면서도 감성적인 인간관계까지도 중요시하는 아.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이었던 김희선 원장님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면 한국의 무슨 CSI 같은 데 아닌가요? 맞죠. 그런 저희가, 예. 무시무시한 보통 국가시에 넘기라고 하잖아요. 뭐 사건 조사할 그러니까요. 때 맞습니다. 네, 그런 어마어마한데 최초의 여성 원장을 지내신 네. 분을 만나고 왔다니까 오늘 이야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은 이제 대학원 그 충남대학교의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 계시는데 네네. 그 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있을 때부터 소가 이제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쪽에 최초 원장이셨고 여기 또 최초가 되게 많으세요. 네네. 최초의 마약 검출 전문가시고 네. 최초의 아시아인 국제법 독성학회 학장님이시기도 한 네. 네, 최초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그렇군요. 네, 그런 우리의 아니 주인공님이십니다. 근데 인물은요 굉장히 순하고 이렇게 생기셨는데 어떻게 마약 검출 같은 거 하시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네. 이제 이분의 이 퍼스널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사례를 통해서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저렇게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 결국은 한 분야의 탑이 된다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최초자가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따기도 보통 사람들이 힘든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요. 자, 이분의 이런 비범함 저희가 오늘도 세 가지 툴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3T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재능을 나타낸 탤런트,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하셨는지 트레이닝, 마지막으로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타임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탤런트, 재능입니다. 마약을 검출하고 네, 이런 수사에 나서고 이런 재능은 정말 특별한 재능이잖아요. 어떻게 발견하셨을까요, 이런 분들? 네, 시작은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범했습니다. 약대를 다니고 계셨거든요. 약대를 약대를 다니셨군요. 다니면 우리는 대부분 그냥 약사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약대를 다닐 때 그 당시에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였답니다. 지금은 원으로 승격을 했는데 네네. 연구소의 소장님이 특강을 딱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특강을 딱 듣고 나 저 길로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해볼 수 있었답니다. 장비를 통해서 가짜 꿀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전주에서 8억 원 상당의 진짜 가짜 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분석 네. 기술을 활용해서 가짜 꿀 사건을 해결을 하고 나니까 네. KBS에서 인터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진짜 좋아서 한 일이 사회에 어떤 그 보탬이 됐다. 이런 거 공헌을 했다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그 본인 이 일은 나하고 맞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더 재미있는 사건은 네네. 미국 유학 시절에 마약을 먹는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네. 쥐에게 마약을 먹여서 소변 검사를 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80년대 초에 정말로 부산에서 히로뽕이 발견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때 뉴스 났던 히로뽕- 게 어렴풋이
혹시 기억이 네네, 나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 이분이 승진이 누락돼가지고 좌절하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네네. 저 힐업봉 사건이 터지면서 끊임없이 소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가면 소변 검사가 이만큼 있고 네네. 아 오늘 나 이거 그만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저녁이면 또 퇴근해야 되고 네네.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또 소변 검사하다가 이 사표 낼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가 네네. 그게 잘 넘어가서 아. 본인이 일단 그런 이 추출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셨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재능으로 계속 그 어려움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던 그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일단 좀 남다른 그런 호기심과 애정이 있었다는 건 우리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포텐을 확 터트리게 했던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특강을 듣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 정말 이제 대표님께서도 강의 많으시잖아요. 강의 하나하나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야겠어요.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확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괜히 막 다른 사람 인생 흔들어 놓고 나중에 물어내라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자기의 어떤 마음 그리고 재능 같은 거를 발견해도 우리 이제 훈련 없이는 이게 정말로 이 명인으로서 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재능을 어떻게 닦았죠? 네, 이분은? 이분이 이제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건 보통 문제가 생겨서 해법을 찾다가 방법을 못 찾으면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분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는 집념. 그게 아마 본인을 이 자리에 있게 한 비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고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이 집중을 다했던 것이 그분이 이곳에 이제 어떤 그 전문가 네네. 이상을 넘어서는 그 훈련 방법이 됐고요. 거기에도 이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아까 한 분야에 10년이면 전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네. 본인이 10년만 만약에 국가수에 있었으면 절대로 원장이 될 수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네. 이 보통 사회에서 3년 정도가 적응하기에 가장 힘든데 3년을 그냥 견디라고 말하고 싶대요. 어디에 있든지. 네. 만약에 그때 3년도 못 버티고 다른 곳에 가면 다른 곳에서도 또 적응하고 잘하기까지 3년이 걸리는데 네.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게 또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을 때까지 조금 이렇게 견뎌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사실은 견디기 힘든 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신이 하는 일이 좋았기 때문에 그 일을 견딜 수 있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남들한테 그럴듯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 자체를 하면서 즐거운 그 일이래야 사실 1년이 아니라 3년 기본을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결혼 생활 5년만 유지하면 평생 잘 산다고 하는데 직장인 생활은 더 짧습니다. 3년을 견디면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좀 더 쉬워진다는 것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희성 원장님의 방법, 이제 훈련해 온 그런 트레이닝 방법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마지막 티 34년을 지금 국가수에 몸담고 계셨잖아요. 이 오랜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제가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은 네네. 세상이 나에게 맞춰줄 일은 없다. 왜 보통은 내가 일을 하면 다 기준이 나로부터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어떤 일도 나를 중심으로 맞춰주는 일이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계속 어떤 사건을 맡으면서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 네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승진 누락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어떻게든 참았는데 두 번째 또 내가 분명히 올라갈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또 올라가는 걸 보고 네네. 아 이제는 여길 떠나야 될 땐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아니 합니다. 이런 업에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기는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힘드셨겠어요. 맞아요. 네. 최초이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여자 선배가 없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이분이 이걸 견딜 수 있었던 건 일이 너무 많아서 사표를 낼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그 일이 너무 좋아서 견디다 보니까 네네. 사실 그 보람과 일을 좋아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시간을 견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장난처럼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물으면 사실 바빠서 이혼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데 같은 이 맥락이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일이 많아도 거기에 작은 즐거움이 이제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걸 견딜 수가 없었겠죠. 이 즐거움을 찾았던 게 가장 큰 어떤 그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퍼스널 브랜드 인물로 이제 전 국가수 원장이었던 정희성 원장님 찾아봤는데 역시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보신 분이라 더욱더 생생한 그런 인터뷰 저희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또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 퍼스널 브랜드를 잘 만들어가야 될 그런 시점인데 조신 대표님께서 이제 그 팁을 좀 주셔야겠죠. 예,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일단 이 여자들한테 제가 이거는 꼭 알려주고 싶은 팁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나의 존재를 알려라. 대부분 일을 할 때 과정을 되게 중시해요, 여자들은. 네네. 그래서 함께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냥 그 일을 하면서 만족을 하고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고할 때는 남자들한테 보통 이렇게 하라고 보통 그냥 미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정만큼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 일에 내가 동참했음을 함께 했다라는 걸 반드시 알려야 되는데 그럼요. 그거를 굉장히 저도 잘 못했던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알린다는 건 그에 합당한 나의 실력과 이 신뢰가 같이 쌓여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하면 그냥 드러나도 별로 일을 제대로 안 하고도 티가 안 나게 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네. 내 이름을 딱 걸고 하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기대치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 알려야 된다. 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요, 젊은 사람들은 사실 나를 드러내는 거를 그렇게 뭐 나빠하진 않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직접 드러내기가 약간 오글거려서 그런데요. 직접 또 이제 드러내야 된다는 것, 그런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부분들이 되면 처음부터 굉장히 내가 하는 말에 다른 사람이 다 귀를 기울여 줄 것 같고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그 정희선 원장님이 했던 말 중에 세상이 나에게 맞춰줄 일은 없다. 세상이 나에게 이 뭔가를 주목받고 네. 관심을 갖게 되기까지는 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아. 그래갖고 사실 월급이나 직위나 이런 거를 벗어나서 네. 진짜 그 일 자체가 즐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정복을 하면 일을 정복하게 되면 네네. 결국은 그에 맞춰서 세상도 나를 인정하게 되는 그 때가 온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 지금 알려주신 방법의 어떤 타이틀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세상이 나한테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좀 세상의 견뎌야 기준이 된다. 될 때까지 견뎌야 된다. 알겠습니다. 또 좋은 방법 두 번째로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도 세 가지 방법으로 준비해 오셨는데 마지막 방법은 어떤 건가요? 네, 그 한 발 양보는 두 발 전진.
그러니까 협상이라든지 타협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냥 네. 배려나 경청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따뜻하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감성적인 모드는 굉장히 잘하는데 네네. 협상에 굉장히 약해요. 비즈니스 의도가 금방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일하면. 특히 회사일 경우에는 상사나 네네. 그리고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데 때로는 갑의 횡포를 견딜 의사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그래요. 을인 관계에서는 100% 갑을 인정하고 이 갑이 원하는 수준이 원하는 수준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냈으니까 인정을 못 받으면 보통 여자들은 안 해. 이제 이런 그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치사해서 안 한다고. 근데 치사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면 때로는 기준을 상대방이 원하는 기준까지 올려줄 때까지는 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을 해서 내가 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를 위한 멘토링 이제 조윤신 대표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방법은요. 우선 나의 존재를 당당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세상이 알아줄 때까지 시간을 좀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일을 좀 즐겨야 되고 때로는 먼저 양보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공을 부르는 생활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도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매일 감사일기 쓰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바로 이제 그날부터 실천해봤거든요. 이제 감사기도 올리는 것처럼 이제 월요일부터 딱 했는데 뭐 감사할 게 많죠. 일단 뭐 아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삼시세끼 잘 먹게 해줘서 감사드리고 잠 푹 자게 해줘서 감사드리고 뭐 일에서 별로 사고 안 나게 해줘서 감사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참 뿌듯했어요. 정리를 한 다음에요. 화요일 넘어가다 보니까 똑같아요. 월요일이랑. 또 1번부터 10번까지 다 똑같아요. 수요일 날 넘어가도 또 다 똑같아요. 아이 건강해서 하면. 근데 생각을 해보니 이게 금요일 정도까지 가니까요. 매일같이 어떤 일상의 이런 작은 감사함을 계속 반복해서 감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안 그래도 오시면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거 혹시 혼자 하세요? 아니면 누구 가족이랑 같이 하세요? 이번 혼자 했네요. 그렇죠. 네. 이게 혼자 하면 일기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함께할 사람을 같이 찾아서 하라고 말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읽힌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늘 똑같은 일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 변화를 줘야 될 시기라는 거를 느낄 거고요. 네네. 내가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계속 달라진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성장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감사일기를 통해서 그래서 네. 조금 이 공개를 해서 아. 2명이든 3명이든 함께할 사람을 찾으셔서 다시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까운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 게 좀 더 건설적인 같이 아이디어가 성장하고자 하는 나오겠네요. 사람이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 이번 주에 세워주신 성공 습관 어떤 거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보통 그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2015년에 버킷리스트 15개, 이미 시작한 지 벌써 3월이니까 꽤 지나긴 했어도 15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제가 2012년도인가 정말 차를 바꾸고 싶었어요. 차를 네네. 바꾸고 싶었는데 차에 구체적으로 그때 제가 바꾸고 싶은 건 소나타 Y20 펄 블랙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네네. 그 사진도 붙여놨는데 그해 네. 9월 추석에 진짜 바꾼 게 소나타 하이브리드 블랙 다이아몬드로. 오, 더 좋은 펄에서 같은 다이아몬드로. 그렇죠. 블랙 네네. 다이아몬드로.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요래 지금 요번 주말을 이용하셔서 가족과 함께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전지에다가 직접 15개를 적어보고 그거를 붙여놓는 거예요. 방에다가. 아, 네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고 사진으로 찍어서 내 핸드폰에서도 보고 그리고 연말이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네네. 올해 못 이룬 건 내년도 미뤄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마다 하나씩 꿈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15개 좀 많지 않아요? 그게 네. 보통 하면 15개를 어떻게 해? 네네. 자, 개인 관련된 것, 내 가족과 관련된 것, 아. 나의 일과 관련된 것 이렇게 조금 이게 좀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모자란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요. 네. 대표님께서는 15개씩 만드시면 다 거의 이루시나요? 1년에 걸쳐서? 신기한 거는 거의 그 한 가지 빼고는 거의 다 이루어져요. 한 가지는 계속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뭔가요? 건강한 오오 아. 만들기. 이거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오 만들기. 오, 구체적인데 네. 그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당장 가서 이 버킷리스트 좀 작성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조금 쉬운 생활습관 방법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실천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드 구축을 위한 어떤 종합 선물 센터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코너가 바로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는 거죠. 오늘도 도움이 될 만한 양서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당신을 미래로 이끄는 힘은 질문에서 나온다. 질문을 잘하면 사실 제가 네.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오늘의 소개할 책 제목은 One Question. 한 가지 질문. 네. 네,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질문을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질문이 없거든요, 대부분. 네. 그래서 켄 콜먼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딱 한 가지씩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법이라든지 한 분야 최고 전문가로 거듭나는 법,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한 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마음에 심게 하는 그런 바로 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읽기 프로젝트로는 One Question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조윤신 대표님과 함께하는 퍼스널 브랜드 멘토링 시간 오늘 저희가 세 번째 시간 함께했는데요. 갈수록 저희 코너도 좀 진화하는 것 같고요. 대표님도 이제 저희 이게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어떠셨나요? 네, 정말 오늘 그러니까 소개해드린 그 정희선 원장님,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 분야에서 오래 버티면 직장에서 오래 버티는 그 노하우가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그 내가 그러니까 인내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막 정말 내가 잘하는 걸 찾기 위해서 바깥을 헤맬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직장에서 그 일을 정말 좋아한다면 그 일에서 오래 버텨서 한 분야의 어떤 이름을 갖게 되는 것, 그것도 퍼스널 브랜드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잘 버티는 하루, 네네. 잘 버티는 한 달, 1년, 그래서 본인의 삶에서 지금의 이 순간이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한 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님께서 이제 어떤 일에 10년이면 전문가, 30년이면 명인, 50년이면 장인이라고 그러셨나요? 명인 중에서도 뭐 네. 왕명인. 네, 명인 중에 이제 명인이 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이 일을 가지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나중에는 명인 중에 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 저희가 오늘 잘 받은 것 같고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조윤신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언제에서부턴가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힘든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고 더 잘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적극적인 실천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서 슈퍼만 리턴즈 마무리 지을 텐데요. 저희 한국제국방송을 통해서 저희 방송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